어지럽고 불안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왠지 미친 듯 웃고 싶다. 조수는 날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한다. 난 움직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아내의 얼굴이 그로테스크한 빛의 가면 같다. 강한 흥분감과 마비감, 또 혀에서는 금속맛이 났다. 질식할 것 같았고 혼란스럽다가도 명백한 상황 판단을 내리길 반복했다. 시공간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변해가고 나는 두려움에 짓눌리고 또 미쳐가고 있다. 이 광기를 또렷이 인지하였지만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다. 이따금씩 몸 바깥에 나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자아가 공간의 어딘가로 떠올랐고 그리고 죽은 내 몸이 소파에 누운 것이 보였다. 아내가 의사를 데려왔나 보다. 혈압, 맥박, 체온은 모두 정상이라고 한다. 단지 동공이 조금 확장되었을 뿐. 나를 정상이라고 한 의사놈은 되돌아간다. 평온해지자 조금씩 내 감겨진 눈 뒤에 남아있는 전례 없는 색채와 형상의 휘곡들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었다. 마치 주마등처럼 변화무쌍하고 환상적인 영상이 내 안으로 밀려들어와 번갈아가며 변색되고 개폐되고 그리고 나서 원과 나선형으로 몸을 감싸고 색색의 분수가 되어 폭발하고 다시 배열하고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혼합했다. 문고리 소리나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등 모든 음향은 나에게 일관된 형태와 색채를 갖추고 찾아왔다. LSD를 최초로 투여한 사람이자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 알버트 호프만의 첫 경험을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보았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기괴하죠. LSD가 뭐냐고요? LSD는 환각제의 일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에서도 모두 금지되어 있죠. 전 대마초 편에 이은 마약 시리즈의 연속인데요. LSD는 아직 우리가 완벽히 알아내지 못한 신비한 약물입니다. 이는 현재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금지되고 있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LSD를 오늘 함께 파헤쳐 봅시다. 오늘의 심리학 LSD 편입니다. LSD, 아까 얘기했듯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뇌과학은 최근까지도 LSD의 정확한 기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100%의 기능은 파악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최근엔 뇌에서 주고받는 작은 전기 신호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발명되면서 LSD를 한 후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신경과학에 큰 파장을 일으킨 실험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데이비드 너트의 실험입니다. 20명의 성인을 모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일정량의 LSD를 투여하고 한 그룹은 플라시보 약물을 투여했죠. 위 사진이 실험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때까진 환각을 보게 되는 증상 덕에 시각 피질 영역에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LSD를 투여할 시 뇌의 전체적인 부분이 모두 함께 활성화되는데요. 즉 LSD를 투여한 후 보여지는 것들은 시각 피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뇌는 물론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영역이 협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LSD를 투여했을 때와 같지는 않죠. 특히 시각, 청각 등의 특정 기능들은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요. LSD를 투여하게 되면 뇌의 모든 기관이 보는 것에 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을 감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환각은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혹시 버서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광전사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 환각을 이용하여 미쳐있는 상태로 전쟁에 참여한 전사들로 유추됩니다. 이들도 LSD를 섭취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LSD가 아닌 실로시빈이라는 버섯을 섭취하였습니다. 현재에도 LSD와 가장 유사한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남미 원주민들 사이에선 실로시빈을 이용해 제사식을 치르며 집단적인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각지의 샤먼들이 실로시빈을 이용하여 종교의식을 치르기도 하였죠. 그치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이 환각 경험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LSD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LSD에 대해 궁금증과 긍정적인 기대를 안고 열심히 연구하였죠. 문제는 이 환각제가 미국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 LSD는 마치 깨어있는 사람들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락 그룹들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콘서트나 파티에서 사람들은 이 환각 경험을 통해 깨어나고 일탈하기를 권유받았고, 락스타들은 이들의 선두에 있었죠. 또한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과 같은 저항운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공격적이고 꽉 막힌 현재 정부 세력에 반대하고 깨어나길 종용하며 사람들은 이 LSD를 사용하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LSD를 남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60년대 파악된 걸로만 약 700만 명의 사람이 LSD를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중 수백 명은 공황장애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LSD를 투여한 후 가족을 살해하거나 연쇄살인을 일으킨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죠.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이 LSD를 불법화하기에 이릅니다. 관련된 모든 연구의 지원도 끊어버렸죠. 심지어 유엔 가입국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환각을 보는 버섯과 LSD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LSD를 덮어놓고 있기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LSD는 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죠. 이를 통해 평소 연결되지 않던 뇌 영역들이 연결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던 틀들이 모두 부서지게 됩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1960년대 그들이 말했던 깨어난다는 이를 말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이 환각 경험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더 창의적이고 자신을 뛰어넘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또한 1950년대 실제로 정신병원에서도 사용되며 어떠한 약도 치료하지 못했던 심각한 중독 증세를 치료해주기도 하였다는데요. 물론 LSD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LSD는 그 자체로서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마약류 물질 중 의존 증세가 가장 약한 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사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LSD를 남용한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LSD를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의도로 사용한다면 LSD는 사고의 증가가 아닌 사고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반문화를 이끌던 티모시 리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지능, 성격, 인내력, 창의력 등의 배경 심리 정보를 수집하고 약물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한 뒤 약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개인의 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약물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부작용이 낮은 약물인 마리화나는 자동차 면허 정도의 난이도라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LSD는 항공기 운전면허 정도의 난이도라면 적합할 것입니다. 심리 상태나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LSD는 분명 그 무엇보다 위험한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에 따라 LSD는 분명 더 많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